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죽어서도 500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 정순왕후 사릉 이야기입니다. 사릉은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에 있습니다. 해설사는 남양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시간은 10시 반, 13시 반, 15시입니다. 왕릉 조성시에는 주변의 일반묘는 사방 십리 밖으로 이장되어야 하나 바로 옆에 해주 정시들이 묘가 옆에 있습니다. 해주 정시들이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숙종의 명으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관할한 궁과 등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는 양묘사업소 묘표장이 있습니다. 사릉은 조선 6대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 등입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군 부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 처음에는 대군 부인의 예로 묘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후 1698년에 정순왕후로 복위되어 묘소를 능지에 맞게 다시 조성하였습니다. 해주 정시들의 묘입니다. 진임 및 제한공원에는 홍살문, 정자각, 비각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자각은 다른 왕릉에 비해 아담한 모습이고 정자각으로 연결되는 향로와 어로는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홍살문입니다. 정자각입니다. 비각입니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석양과 석호를 하나씩 줄였으며 무석인을 생략하였습니다. 문석인과 석마, 장명 등 혼유석, 망주석은 정동의 호릉의 능지에 따라 작게 조성하였습니다. 사릉에는 문화재청에 관할하는 궁과 능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는 양묘사업소 묘포장이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1521년에 군부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묘소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 시댁인 해주 정씨 선산에 조성하여 보기 전까지 해주 정씨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1698년에 정순왕후로 복위되어 신주를 종묘에 모셨고 능호를 사릉이라 하였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정후 아들인 정미수는 정순왕후를 보살피다 정순왕후보다 9년 전 죽게 됩니다. 후손이 없어 칠촌 조카인 정승휴가 후사를 이어 보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시호는 숙종 때 복위되어 받은 것으로 정순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이 또 있습니다. 단종비는 정순왕후 송씨이고 영조비는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영조와 정순왕후 쌍릉인 원릉은 동구릉에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본관이의 여산인 열양부원군 송현수의 딸로 1440년에 전북 정읍 태인에서 태어났습니다. 1454년에 타고난 성품과 검소미덕을 인정받아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다음 해인 1455년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교하고 상황이 되자 의덕왕대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457년에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육신을 비롯한 단종 측근 세력들이 제거되자 단종은 노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 유배되고 정순왕후는 군부인으로 강등되어 현재의 동대문 밖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뒤쪽 산봉우리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단종을 그리워하며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 1521년에 82세로 세상을 떠났고 1698년에 정순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단종은 1457년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도 복위사건으로 인해 영월로 유배되어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는 아침 저녁으로 산봉우리에 올라 단종의 유배지인 동쪽을 향해 통곡을 했는데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으며 온 마을 여인들이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는 동정곡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 뒤부터 이 봉우리는 왕후가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 하여 동망봉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경칠학에 의하면 영도교 부근에 부녀자들만 드나드는 금나무 채소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왕후를 동정한 부녀자들이 끼니 때마다 왕후에게 채소를 가져다 주다가 궁에서 말리자 왕후가 거처하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시장을 열어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계속해서 몰래 왕후에게 채소를 전해주려는 여인들을 꾀해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실제 조선왕조 실록이 완역된 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정업원은 동대문 밖에 아니라 궁궐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 영조 47년 지금의 자리인 동대문 밖 연미동 청룡사를 영조가 과거 정업원 터라고 보고 정업원 국이라고 시필로써 정순왕후를 기린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이는 잘못 전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업원터 비각입니다. 주변은 양이 된 정순왕후가 매일 바위산에 올라 울면서 단종의 넋을 기린 장소라는 동망봉도 함께 있습니다. 정업원은 여승방으로 원래 창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성 안에 있는 것인데 성 밖에 있었다는 전설에 따라 이곳에 비를 세우고 비각도 짓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순왕후 송씨가 동대문 밖인 이곳에서 지냈던 사실과 정업원의 주지로 있었던 일이 얽혀서 잘못 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영조 47년 세운 비로 비문 일부와 비각, 현판을 그린 영조가 손수 쓴 것입니다. 비각 현판에는 전봉, 후암, 어천만년으로 앞산 뒷바위 천만년을 가오리, 비석에는 정업 원국이 세신묘 9월 6일 음채서라고 하며 정업원 예터 신묘년 9월 6일에 눈물을 머금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편 바위에 동망봉이라는 영조 어필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채석장으로 변하여 어필이 없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채취한 돌은 조선 정독부 건물을 짓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동망각은 정순왕후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었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가 서로 서게 되어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단장하였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갈 때 왕비 정순왕후가 이 다리까지 배웅을 나와 이별하였고 단종이 이곳을 건너가 영원히 이별하였다고 하여 영도교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단종 부부가 근처 청룡사 오하루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귀향길에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달을 부수어 궁으로 속티로 써서 없었으나 2005년 복귀됐던 청계천을 다시 살려내면서 새로 설치한 다리입니다. 영덕이 외에는 그 옆 풍물시장에서부터 뻗쳐온 노점상들로 인하여 늘 북적이는데 달을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560여 년 전 이곳에서 피눈물 흘리며 헤어져야만 했던 단종 부부의 슬픈 사연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단종 가계도입니다.